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광주 풍영정천 생태하천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발했다는 평가 속에 한전 사장의 거취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비주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주 출신의 혁명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한중 정율성 동요제가 중국 후난성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주 수안지구에 있는 풍영정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투자된 이른바 고향의 강 사업인데요.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데 정작 주민들은 이게 무슨 생태하천이냐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대강 지류 사업인 고향의 강 공사가 3년 넘게 진행된 광주 풍영정천 2.9km 구간. 강 주변엔 잡목이 무성하고 인적도 드뭅니다. 징검다리와 벤치가 설치됐지만 시민들은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강에서 나는 악취 때문입니다. 이 아랫길을 안 가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별로 벤치나 이런 거 사용을 못 하죠. 고향의 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총 67억 원. 이미 85%까지 공사가 진행됐다는데 돈이 모두 어디에 쓰인 걸까? 강 위쪽에 올라가 보니 풍영정천의 전설을 설명하는 조형물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게 있으니까 조금 어울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울리진 않아요. 아파트하고 이런 구조물하고. 이런 조형물과 인공폭포 등에 투입된 돈이 15억 원,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징검다리나 산책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친수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조형물 위주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점인 것이죠. 광주시는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 품격 있는 수변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악취 해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자꾸 악취 수질 개선 문제를 요구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 풍영정천 조성공사에는 범위가 안 들어있어서 지금 그를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악취 개선은 없이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앞뒤 바뀐 사업에 주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영산강이와 환경청이 수은유출 사고가 발생한 남영전구 광주공장 주변의 지하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공장 반경 1km 이내에 지하수 관정 26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얻어냈다며 공장 주변의 토양 오염 여부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은 유출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가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의 표준 매뉴얼을 근거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도 제정하고 유해성이 강한 사업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새벽까지 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요즘 비 예보가 작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전조등 켜실 텐데요. 전조등을 켰는데도 어둡다면 전면부에 커버가 변색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는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일단은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텐데 한전 사장의 거취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20개 기업이 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ESS 제조 공장과 2차 전지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1,000억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77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8곳은 실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길을 떠나보자 하는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그 미래의 모습이
하나하나 들어쓰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500개를 유치해 에너지밸리를 만든다는 구상은 조한익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한전도 살고 혁신도시도 살리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조한익 사장님의 해야만과 추진력에 대해서 늘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밸리 지원센터 건립과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 등도 조 사장의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조 사장의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을 제외하고는 연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체가 유력한데 차기 사장의 의지에 따라 에너지밸리 사업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한익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에너지밸리 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제조업 종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지역 제조업 고용이 17년 만에 2개월 연속 10만 명을 회복하고 24개월 만에 실업자가 10,000명대로 감소하는 등 최근 6개월간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62.7%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 모두 전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지역 금융기관의 총 여신은 1조 1,000억 원이 늘어 전달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추석 자금 수요로 기업 대출이 늘면서 여신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총 수신액은 8월 1조 1,000억 원대에서 9월에는 추석 상여금 유입 등으로 3조 8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떨어져서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과 달리 올해는 평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했다는 게 진학 담당 교사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6월,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서 쉬운 시험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실제 체감 난이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집계한 결과 원점수를 기준으로 학교별 지원 가능 점수가 문과생은 1, 2점 정도, 이과생은 3에서 5점 정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학별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약 5.76% 정도가 정원이 감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가 하락된 만큼 또 정원 감축에 의한 점수 상승이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A형과 수학 B형, 특히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거라는 걱정 때문에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 학교마다 갑자기 한 7, 80점씩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참 지도하기가 굉장히 지금 일선 학교에서 어렵고. 입시 전문가들은 진학 담당 교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당내 혼란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조선대학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특강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여부와 통합선대위 구성 등 지도체제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 지지율이 한 자릿수 아래로 추락하고 비주류의 퇴진 압박이 이어져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호남의 다음 시대 정치 주역은 일당 독점 구도를 깰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경실련과 광주전남 기자협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영호남의 지역 정치 구도를 깨는 역량과 소모적 대결이 아닌 민생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다음 세대 정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진입하도록 현역 의원 평가 제도를 상설화하고 일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와 지방의회가 호남 정치의 심장부인 광주의 의석수 감소는 호남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8개 의석수의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선거구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지역구 의석수 유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야권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오늘 서울에서 창당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습니다. 개혁적 국민정당을 표방해온 천 의원은 오늘 출범식에서 창당 비전과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내년 1월 중하순 중앙당 창당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출범식에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자문을 했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참석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1주년을 맞아 마련한 한중 정일성 동요제가 올해 2번째로 중국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정일성 선생의 노래를 통해서 한중 양국의 어린 학생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3시간의 비행 끝에 중국 장사에 도착한 전남의 한 초등학교 합창단. 낯선 땅에서 두려움도 잠시, 아름다운 멜로디가 중국 현지에 울려 퍼집니다. 관객들은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공연의 순간을 추억으로 담았습니다. 광주 출신의 정일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2번째 중국 공연이 송곡리에 개막됐습니다. 我印象最深的就是韩国的孩子是很活泼的，是很友好的，而且他们的民族服装是很鲜艳的，给我的感觉就是特别的棒。 이번 공연에 참가한 팀은 광주 MBC가 마련한 제2의 정일성 동요합창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순천 풍덕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중국의 2개 학교도 함께 참가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첫날 합동 공연에서 어린 학생들은 정일성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호를 다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아리랑인 모리와를 합창하는 끝무대는 하나됨을 위한 공연의 백미였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 더욱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약간 기가 죽었는데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보다 정일성 선생의 외동딸인 종소재 여사가 참석해 합동 공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这孩子们是一个国家的未来，所以他为孩子们呢写很多歌，然后由他家乡的来的孩子们来演唱，那就我觉得就更感动人。 정일성을 매개로 한 이틀째 공연은 1,600석 규모의 중국 후난 대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중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후난성 장사 제1중학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복지재단 초대 대표의 공석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복지재단 대표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를 이사장인 윤장윤 시장에게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복지재단은 올해 7월 출범했지만 초대 대표 내정자가 낙마한 데 이어 재공모에서도 적격자를 내지 못해 대표 자리가 6달째 비어 있습니다. 한비던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운송을 앞두고 안전성 검증단의 최종 활동 보고서가 검증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증단은 지난달부터 비상시 안전운항 방안과 한비던전 접안시설인 무량장수심, 해상 운송 품질 방폭 설비 등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현재 방패물 보관량은 99%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려면 원자력 환경공단과 어민 사이의 어업 피해 보상 협상이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각종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에서 허술한 도 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속 기관인 생물방제연구센터입니다. 생물방제 기술 개발과 친환경 농자재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연구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장비 납품과 연구기술 이전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지능원의 어떤 그 종합적인 결정에 따라서 징계가 된다는 그런 절차도 가야 되지 않는가.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또 다른 기관인 나노바이오연구원에서도 올 초 납품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전남생물방지센터 비리가 제2의 나노바이오연구원 사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전남도사나 주련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이 일부 확인됩니다. 지난 2002년 전남생물재단으로 출범한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7개 기관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생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연간 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1년 전체 예산은 30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안병호 군수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소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병호 한평 군수는 최근 억대 차명 축사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5년 전 며느리에게 소 100마리를 줬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넘게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 김 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며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 경우 복역 중 피고인의 재심이 개시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불법 감금과 체포, 가혹행위, 구속영장 실질심사 미고지 등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 행태를 문제 삼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 중인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A 경위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경찰 공무원의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이 검찰 지휘에 따라 지난 9일 A 경위에 대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피해 주장 여성은 MBC와의 통화에서 성폭행은 실제 이루어졌으며 불기소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카센터로 승용차가 돌진해 카센터 안에 있던 손님 58살 고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67살 오모 씨를 상대로 운전 미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달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산단업체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에 비해서 여수시에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수 산단. 이들 업체들이 매년 나라에 내는 세금만 4조에서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에 지방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고작 400억 원 수준. 국세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수시가 도로 보수 등 산단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만 매년 40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따져보면 지방세가 그대로 산단 관리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때문에 산단업체들의 각종 재난사고와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지금의 지방세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산단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면 산단 관련 도로 관리나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여수시의 예산 부담이 줄어들어 산단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국가산단이 위치한 울산 서산시와 함께 지방세 환원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번번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수시의 계속된 요구에 최근 정부가 한 발 물러서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률안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산단과 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요즘 당분간 지방세 환원을 요구하는 여수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출신 작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남도의 풍광을 담은 작품들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광주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 A옥션에는 의제 허백년 선생의 초대형 작품인 산수와 최근 타기한 천경자 화백의 작품 타이티의 향기로운 꽃 등 총 330여 점, 추정가 총액 약 50억 원의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고흥만 방조제 때문에 양식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사단법인 한국산수산업경영인 고흥군 연합회가 정부와 고흥군 등을 상대로 낸 1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1,803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담수호가 적법하게 설치됐지만 배출되는 담수의 영향으로 새꼬막 양식장어장은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손실 보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내년 2월을 목표로 통합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 8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통합체육회장을 선출하고 내년 2월 설립 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두 체육단체의 통합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27일까지 통합해야 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비 소식이 잦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주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오다가 오늘 오후 늦게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요즘 잦은 비 때문에 운전하실 때 전조등 켜실 텐데요. 전조등을 켰는데도 어둡다면 전면부의 커버가 변색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13도, 담양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고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낮에도 3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무안 15도, 목포와 영암 16도, 강진 16도, 곡성과 구례, 광양 모두 1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